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엔비디아의 김창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요. 이더넷 스토리지 패브릭을 위한 엔비디아 네트워킹 솔루션이라고 해서 아마 뭐 회사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이 행사에 참석할 때는 그 멜라녹스라는 회사 소속으로 해서 발표를 드렸는데 거의 동일한 컨텐츠인데요. 브랜딩이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의 인수합병이 완료돼서 이제 엔비디아 네트워킹 사업부로서 저희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4월 말부로 해서 기존 저희 멜라녹스는 엔비디아의 네트워킹 사업부로 이렇게 인수합병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엔비디아 네트워킹 솔루션 이런 식으로 이제 엔비디아 네트워킹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크게 보면은 지금 IT 인더스트리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AI, 머신러닝과 같은 차세대 어떤 먹거리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 핵심이 되는 GPU, 그 GPU 부분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엔비디아가 크게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큰 하나의 덩어리를 컴퓨팅 유닛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중에 기존의 멜라녹스의 네트워킹 솔루션들을 네트워크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엔비디아 네트워킹 사업부의 솔루션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서버, 스토리지 쪽에 사용되는 어댑터 부분부터 시작해서 케이블, 트랜시버, 그리고 네트워크 스위치, 기반 기술로는 인피니밴드와 이더넷이 주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어떤 뷰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데이터 센터 자체를 이제 하나의 컴퓨팅 유닛 단위로 해서 고객분들한테 솔루션으로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PU, 기존에 사용해왔던 CPU와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션 컴퓨팅을 위한 GPU,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DPU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합하여서 최고의 AI 머신러닝을 구동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 이런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시장에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관련해서 특히나 스토리지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후에 설명드릴 그 ESF, 이더넷 스토리지 패브릭에 관련된 내용과 같이 연관되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토리지 부분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릴 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최근에 일어났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든 아니면 CI, HCI 그리고 그 기반되는 어떤 스토리지 기술로서 기존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에서 플래시 SSD든 이런 매체 미디어에 대한 변화와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트워크까지 포함해서 완전한 어떤 시스템의 성능이나 그런 부분, 응용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되는 성능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엔비디아 네트워킹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ESF라고 해서 이제 기술을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솔루셔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더넷 스토리지 패브릭이라고 해서 기존의 FCOE 부분을 더 확장해서 ROC, RDMA over Converged Ethernet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더넷 자체 기술이 어찌 보면은 베스트 에포트 방식의 컨제스천에 대해서 어, 따로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 이런 부분을 스토리지 쪽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기존 FC, 5 채널 센만큼의 퀄리티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더넷 기술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브리징 기술들을 적용하고 플로우 컨트롤, 흐름 제어와 그 다음 각각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패킷 로스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서 하나의 솔루션을 해서 현재는 이더넷 IP 스토리지 분야에 대다수 이제 이더넷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더 이상 이제 센 기술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하나의 큰 꼭지고요. 이제 ESF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타 이더넷 스위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벤더들이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메시지를 현재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무래도 성능적인 부분과 확장성, 뭐 자동화,
그다음 비용 효율성에 대한 이런 꼭지를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신뢰성이 되겠죠. 얼마만큼 패킷 로스 없이 안정적으로. 그래서 센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크레딧 기반의 굉장히 신뢰성 있는 로스리스한 어떤 네트워크 구성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더넷에서도 이제 이런 동일한 기법을 적용해서 센과 등가 유사하리만큼의 어떤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어떤 HCI와 같은 이런 이더넷 기반, 이더넷 IP 기반의 솔루션들에 잘 접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ESF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희 네트워킹 솔루션을 얘기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 스위치만 뭐 써도 되냐? 기존에 사용하던 스위치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어떤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이더넷 트래픽에 대한 부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스위치 레벨에서는 패킷 스위칭, 패킷 로스 없는 패킷 스위칭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전 방식의 스위칭 아키텍처, 칩 레벨의 아키텍처를 가진 스위치 칩들은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게 저희의 메시지고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더넷 기반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칩 레벨에 대한 기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상위 애플리케이션 레벨까지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기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미디어 자체의 변화, 플래시와 같은 고속 I/O 처리 부분을 요구하는, 특히나 리스폰스 타임에 대한 부분에 민감한 어떤 스토리지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도 그에 걸맞게끔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위스를 지원하는 아키텍처를 가져야 됩니다. 저희 엔비디아 네트워킹 솔루션의 이더넷 부분에 대해서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스위칭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타 지금 많은 벤더들이 자사 스위칭 칩을 기반으로 해서 스위치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브로드컴과 같은 상용 칩 기반의 스위치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해당 상용 칩도 칩 레벨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HCI와 같은 솔루션과 같은 어떤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칩 자체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는지도 꼭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성능 부분, 그 다음에 고가용성 부분, 단순성, 자동화 지원, 확장성, 가장 중요한 또 비용 효율성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엔비디아 네트워킹 솔루션에는 하나의 원RU 풀 사이즈의 크기의 스위치가 아닌 하프 사이즈, 절반 크기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대부분 HCI 솔루션들이 2U 정도의 크기의 솔루션들인데요. 렉 실장을 고려하셨을 때 48포트나 지원되는 기존의 스위치들을 굳이 사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포트 수량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스위칭 칩에서의 제로 패킷 로스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마찬가지로 로 레이턴시 지원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ROC와 같은 RDMA 기반의 어떤 컨버지드 이더넷 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러면 NVMe OF 또는 ISO와 같은 이런 프로토콜을, 새로운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나 사용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자동화 부분을 잘 지원해야 될 것이며 가시성 부분도 충분히 제공해 드려야 될 겁니다. 가상화나 컨테이너,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기존 베어메탈 기반이 아닌 가상화 솔루션들을 마찬가지로 잘 지원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OS, 네트워크 OS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킹 솔루션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프렉 사이즈의 SN2010이란 모델과 SN2100이란 모델, 그리고 SN2410이란 모델과 SN2700이란 모델, 1세대 저희 스펙트럼 스위칭 칩을 기반으로 한 스위치가 되겠고요. 왼쪽 부분 SN2010과 SN21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HCI 솔루션의 번들된 형태로 해서 지금 네랩에서는 이제 OEM 형태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스위치 모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스위치들은 오픈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매하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드리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엔비디아 네트워킹 솔루션으로는 오픈소스 형태의 쏘니까 최근에 또 인수합병을 한 큐뮬러스 리눅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오닉스라는 네트워크 OS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HCI 솔루션으로 저희가 ESF, 이더넷 스토리지 패브릭 솔루션으로 번들링 하는 경우에는 이 오닉스라는 네트워크 OS가 기본 OS로 탑재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자, 2세대 저희 스펙트럼 스위칭 칩 기반의 스위치들이 되겠습니다. 기존 모델에 대비해서 포트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100G를 넘어서 200G, 400G까지 지원하는 모델들이 되겠고요. 많은 워크로드, 특히나 트래픽 볼륨이 큰 어떤 스토리지 부분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AI나 머신러닝에 쓰이는 GPU 컴퓨팅에 쓰이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200G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많이 강조드리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는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SN3420 같은 경우에는 10G25G 48포트에 업링크 100G를 12포트나 지원되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SN3510 같은 경우에는 50G 기반의 48포트, 그 다음에 업링크는 400G 기반으로 6포트 쓰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SN3700 모델은 200G 32포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모델이고, SN3700C 같은 경우에는 100G 32포트, SN4600C 같은 경우는 100G 64포트를 지원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100G는 분기 케이블을 써서 4개로 25G 4포트 또는 10G 4포트를 해서 쓰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자, ESF라는 컨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 ESF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 스위치를 사용하실 때는 어떤 스토리지 솔루션이든 그 상위에 구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파일, 블록, 오브젝트 다 지원할 수 있고요. 스케일, 나스, 그 다음에 백업, DR, 제일 중요한 이제 HCI 솔루션까지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의 병목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레이턴시 부분, 로 레이턴시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HC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데 대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구축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SN2010이라는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HCI 솔루션을 디플로이, 구축을 하신다고 가정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렉 디자인 형태로 구축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디자인에 관련되는 내용은 네랩 내부에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해서 다큐먼트 문서화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관련 내용 안에는 실제 적용하실 컨피그레이션 내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HCI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한 렉에 몇 개의 해당되는 솔루션을 쓰시는지, 그 기반으로 해서 대수가 2대, 4대, 6대 라고 하면 저희 SN2010이라는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0G 25G 18포트에 업링크 40G 100G 4포트를 지원하는 모델로 원RU 하프렉 크기의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 레벨로 해서 기존 서비스 구성과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0G와 100G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동하시면 되겠고요. 해당 SN2010 두 대를 엠넷 기반으로 HCI 이중화 네트워크 이중화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엠넷을 제공하신다고 하면 스위치 둘 간의 인터링크 부분 두 회선 사용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왼쪽 편에 있는 18포트들을 HCI 쪽에 서비스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케이블이나 트랜시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쪽 엔비디아 네트워킹 솔루션을 해서 다 제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덱 케이블이나 AOC 케이블 또는 트랜시버와 케이블을 따로 해서 구매도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SN2010에 대한 스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18포트 SFP 플러스 28 포트라고 하는데 10G 25G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18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40G 100G 4포트 QSFP 28 포트로 4포트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편에는 이제 매니지먼트용으로 콘솔 포트,
그다음 매니지먼트 이더넷 포트가 지원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좀 더 하이 스피드 고속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SN2100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0G, 100G 기반의 스위치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인터페이스가 40G, 100G 16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업링크는 마찬가지로 40G, 100G 인터페이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스위치 두 대를 묶어서 사용하실 때는 엠넥 부분 이용하시면서 인터링크 부분 두 회선 사용하셔야 되고 나머지 인터페이스들을 분기 케이블을 쓰셔가지고 10G, 25G 또는 1G까지도 다운그레이드해서 쓰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HCI 구성에 대한 부분에 간략하게 렉 디자인으로 살펴봤는데요. 해당 렉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런 솔루션들이 확장, 증설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단에 100G나 40G를 지원하는 스위치를 하나 더 둠으로써 이런 식으로 리프 스파인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로 리니어하게 스케일아웃 확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 오버 서브스크립션 레이셔에 대한 부분, 업링크와 다운링크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스토리지 자체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서비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HCI 쪽에 제공되는 인터페이스, 밴드위스 합 부분과 업링크 쪽에서 사용되는 밴드위스 합 부분이 동일하게 될 수 있게끔 스파인 스위치와 리프 스위치를 구성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따로 질문들이 있으시나요? 예, 혹시나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네, 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OS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OEM 형태로 제공되는 스위치 모델에 대해서는 오닉스라고 하는 저희 자사 OS가 기본 OS로 탑재되어서 제공이 됩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스코의 iOS나 넥서스 OS에 친숙하실 텐데요. 거의 CLI 지원되는 부분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동일한 형태로 CLI를 지원하고 있는 네트워크 OS가 되겠습니다. 또한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웹 UI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NMS를 통해서 장비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단일 시스템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카운터 정보들을 직접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 ROCE, RDMA over Converged Ethernet이라고 하는 발음으로는 저희가 로키라고 하는데요. 이 로키라는 부분은 실제 RDMA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스위치 입장에서 그런 트래픽들이 얼마만큼 신뢰성 있게 전송이 될 수 있게끔 서비스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레이턴시도 중요하지만 패킷 드랍은 더 민감하시겠죠. 그런 패킷 드랍 없는 이더넷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로스리스 이더넷을 구축한 데 있어서 이런 로키는 특히나 스토리지 서비스에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스위치에서 이런 로키 트래픽을 지원하는 부분, 특히나 컨피그레이션 입장에서 스위치 설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른쪽 화면은 기존 벤더들의 어떤 스위치 컨피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로키라는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24개 커맨드 라인을 입력을 하셔야지 해당 스위치는 이 로키 트래픽을 패킷 로스 없이 잘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단 이 컨피그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 컨피그레이션을 잘못하심으로써 로키 트래픽 처리 동작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엔비디아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위치 OS 오닉스 기준으로는 단 한 줄의 커맨드만 입력해서 이런 부분이 구현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로키라는 어떤 트래픽 특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벤더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좀 더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RDMA라는 기술, 특히 인피니밴드의 이 RDMA라는 기술을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참여했던 주요 벤더이기 때문에 이더넷 기반의 RDMA를 지원하는 부분도 이렇게 타 벤더와는 차별화되게끔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키 트래픽에 대한 처리 부분은 현재는 여러 가지 이더넷 기반의 스토리지 서비스,
또는 AI나 머신러닝과 같은 트래픽들을 처리하는 데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두 대 이상의 스위치를 쓰는 환경이라고 하면 관리나 모니터링 부분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겁니다. 특히나 스위치 자체를 컨피규레이션 설정하는 부분부터 이제 프로비즈닝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운영 환경에서 관리, 모니터링 이런 부분까지 별도 NMS를 가지고 있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위치들을 SNMP나 또는 뭐 시스로그 여러 가지 기존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NMS 환경을 구성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네오라고 하는 어떤 관리, 모니터링 솔루션을 무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네오라는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기존 스위치 레벨의 구입 환경을 확대해서 전체 클러스터, 이런 리프스파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ESF, 이더넷 스토리지 패브릭 환경의 네트워크 자체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록키와 같은 이런 설정 부분, 스위치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설정 부분도 자동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무상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시면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상 솔루션에 비해서 무상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이제 모니터링이나 프로비저닝이나 오토메이션에 대한 어떤 기본 기능들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 친숙하게 또 운영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로키라는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위치에서만은 아니고요. 실제 호스트나 스토리지 단에서 같이 이네이블해서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서 말씀드린 이런 네오라는 솔루션을 쓰시게 되면 호스트 레벨에 특히나 리눅스 환경을 얘기를 하는데 그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로키 설정하는 부분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한 번에 다 모든 걸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구성된 내용을 또 모니터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위칭 칩 레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이더넷 스토리지 패브릭에 사용되는 스펙트럼 스위치, 스펙트럼 스위칭 칩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사 기술로 제공해드리는 이더넷 스위칭 칩이 되겠고요. 해당 스위칭 칩은 브로드컴의 스위칭 칩에 대비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킷 로스 처리하는 부분, 혼잡 제어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플로우들을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레이턴시 부분, 그 어느 부분에도 기존의 경쟁사 대비 월등한 성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 자체적인 어떤 테스트 결과가 아닌 톨리 레포트, 외부 제3자 이런 성능의 평가에 대한 기관에서 검증해서 제공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실제 스토리지 트래픽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패킷로스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로키에 관련되는 기능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위칭 칩 내부의 컨제스천으로 인한 패킷로스 그리고 실제 트래픽을 처리할 때 얼마만큼 인텔리전트하게 지능적으로 잘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는 내용이 되는데요. 스위칭 칩 안에는 패킷 버퍼라고 해서 해당 패킷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내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퍼의 크기가 이제 얼마만큼 큰지 또는 얼마만큼 잘 동작하는지에 따라서 칩 레벨의 어떤 패킷 드랍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해당 트래픽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공평하게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내부의 버퍼를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존 경쟁사의 어떤 스위칭 칩 레벨로 보신다고 하면 해당 칩 자체가 이렇게 4분면으로 쪼개어지고 포트 각각이 포트 매핑이 되어 있는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어떤 포트에서 들어오는 트래픽들은 패킷 로스를 경험하지 않은데 특정 포트들이 트래픽 로스, 패킷 로스를 경험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저희 스펙트럼 칩 같은 경우는 모든 전 포트를 완전히 공유된 어떤 패킷 버퍼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하게 이런 어떤 스케줄링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지금 나와 있는 이더넷 스위칭 칩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지원하는 스위칭 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레이턴시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요. 기존의 레거시 스위치 아키텍처, 스위칭 칩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레이턴시를 지원하는 스위치들이 많습니다. 이런 스위치들은 이전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SATA 환경의 스토리지 환경에서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단 지금 얘기하는 NVMe나 그 다음 플래시 기반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러한 스위치를 기반으로 어떤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장표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00 나노세컨드의 패킷 포워딩 레이턴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NVM이든 뭐 각각 최근에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고속 어떤 스토리지 미디어를 사용하는 스토리지 솔루션들의 최상의 궁합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스위치는 로키라는 특정 트래픽 스토리지에 관련된 트래픽을 잘 처리하는 스위치로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키라는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컨피그레이션 설정 부분이 단순하게 단일 커맨드로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스위칭 칩 자체 레벨의 패킷 포워딩 능력, PPS나 로우 레이턴시 타사에 대비해서 굉장히 우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컨제스천, 혼잡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타사 대비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칩 레벨에 또 한 번의 어떤 혁신적인 기능을 만들어냈는데요. 이후에 패킷 드랍이나 이런 부분을 스위치 내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나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액션 플랜에 대한 부분까지도 서비스 레벨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시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텔레메트리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로키 트래픽을 처리하는 부분을 타사 스위치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포즈 프레임을 얼마만큼 스위치가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트래픽 처리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지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포즈 프레임만 저희는 만들어내고요. 이런 부분이 애플리케이션이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ESF, 이더넷 스토리지 패브릭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셨을 때 잘 구성된 네트워크 이제 운영 환경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모니터링이나 가시성에 대한 필요성을 고객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실 겁니다. 자,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이제 어떤 식으로 왜 제공해야 되는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 장애, 이슈가 생겼을 때 뭐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브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트워크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을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투 이너선스라고 해서 우리 네트워크 문제 없어 라고 하는 답변을 하는 데 대해서 걸리는 시간, 이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저희 엔비디아 네트워킹 솔루션에서 제공합니다. 이 해당되는 기능을 What Just Happened라는 기능으로 얘기를 하고요. 줄여서 WJH라는 기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해당 네트워크 운영 환경을 최적화해서 서비스 환경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존 SNMP나 시스로그, S플로우 이미 다 해왔던 모니터링 기반 기술들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스마트하게 인텔리전트하게 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What Just Happened 자체는 패킷 드랍이 발생되고 나면 그 발생된 데 대한 이유까지 고객이 확인하고 또는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 패킷 드랍이 발생했다는 건 기존의 CLI나 NMS 여러 가지 솔루션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운트 정보라는 걸로요. 이런 부분이 아닌 확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까지 어떤 그런 액션 플랜에 대한 부분까지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킷 드랍이 난 경우와 또는 패킷 드랍이 나지 않는 경우로 해서
패킷 드랍이 난 경우라고 하면 뭐 L1, L2, L3, 뭐 오버레이, 그 다음에 버퍼 내의 이슈, ACL을 통해서 블락된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드랍 카운트밖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시죠?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떤 이유로 드랍이 됐는지 그 이유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요. 굉장히 운영 환경이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패킷 드랍은 나진 않았지만 컨제스천, 혼잡이 발생되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레이턴시가 좀 느려진다, 응답 시간이 느려진다. 이런 부분이 네트워크 기반에 대한 레이턴시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라우팅 경로 자체가 뭐 최적인지 아닌지, 밸런싱을 하고 있는데 어떤 폴라리제이션이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특정 링크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기존의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었고요. 이 부분을 What Just Happened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솔루션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What Just Happened는 칩 레벨에서 지원되는 기능이고요. 단순 네트워크 OS에서 지원되는 기능이 아닙니다. 칩 레벨에서 이런 What Just Happened WJH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해당 메시지를 스위치의 네트워크 OS에 있는 에이전트가 수집해서 중앙화된 DB 쪽으로 넘겨주고, 그 DB 레벨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화면 구성, 대시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저희 자사 솔루션인 네오라고 하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네오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픈소스 기반의 키바나나 그라파나 이용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큐뮬러스 기반의 텔레메트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넷큐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저희 쪽 이제 협력사가 되겠는데 앱스트라라고 하는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킹 솔루션 벤더에 해당되는 웹 화면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네오를 기반으로 해서 What Just Happened 카운터 정보에 대한 화면을 캡처한 장표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 노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노드에서 어떤 이유로 이러한 카운터들, 오토네그가 실패해서 케이블이나 트랜시버 자체가 지원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유에 대한 부분 항목을 리스트업해서 분류해서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CLI 기반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히 show what just happen enter 치시면 해당 패킷, 드랍된 패킷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드랍된 이유에 대한 부분과 제한되는 액션,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기존의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 되고 어떻게 장애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스위치 레벨에서 제공한다는 건 기존 벤더들이 제공하지 못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장표는 What Just Happened 카운터 정보들을 오픈소스인 그래파나 기반으로 해서 대시보드를 만든 내용인데요. 앞서 보신 네오 기반의 내용과 유사한 형태로 해서 어떤 항목들에 대한 드랍 사유와 그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ESF에 대한 유즈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저희 이더넷 스토리지 패브릭이라는 부분은 여러 벤더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딜리버리하는 솔루셔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S 부분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했을 때는 다양한 오픈 네트워킹, 네트워크 OS들을 접목시키고요. 그다음에 여타 기존의 IP 스토리지, 이더넷 IP 스토리지 솔루션 벤더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스위치 자체는 이제 OEM 형태로 해서 각 벤더들이 스토리지 벤더들이 함께 이렇게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로우 레이턴시 부분, 그리고 손쉬운 설정, 그리고 보장되는 QoS, 자동화된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이 큰 어떤 꼭지가 되어 있고요. 왜 엔비디아 네트워킹 솔루션으로
ESF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꼭지가 되고요. 여기 근간으로는 이제 저희 ROC와 같은 스토리지 트래픽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드린 이제 What Just Happened과 같은 기능들, 드랍 카운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으로 제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부분이 ESF의 어떤 솔루션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 제품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되었고요. 네랩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이런 HCI 솔루션으로 해서 같이 번들링된 형태로 고객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구축된 사례들도 많고요. 레퍼런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케이블링을 하시고 실제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설정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다큐멘트 문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단순하게 해당 컨피그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지 엔지니어 분들이 카피 앤 페이스트 그리고 실제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손쉬운 구성을 지원한다는 게 주 메시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러한 트래픽들을 안정적으로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스위치 솔루션의 어떤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큰 메시지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컴퓨팅 부분에 CPU, GPU 그리고 이런 네트워킹 부분에 인터커넥트 솔루션으로도 로 레이턴시와 하이 밴드위스 그리고 최상의 어떤 스토리지 서비스 스토리지 솔루션이 이제 네랩 솔루션 이런 형태로 하나의 솔루션을 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해서 고객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큰 어떤 시장에 말씀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겠고요. 실제 AI나 이런 머신러닝 클러스터 기준으로 해서 엔비디아의 자체 서버인 DGX라는 플랫폼으로 네랩 온탭 솔루션과 함께 저희 엔비디아 네트워킹 스펙트럼 스위치가 어떤 그 턴키 솔루션을 해서 이렇게 솔루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업계 최고의 어떤 컴퓨팅 성능을 지원하면서 스토리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에서 현재 고객분들한테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AI 머신러닝에 관련되는 사업 기회로 해서 ESF 또는 HCI를 넘어선 AI 클러스터 솔루션으로 해서 더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단 저희 네트워킹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 최고의 성능 그리고 원활류 기반의 충분한 포트 수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 시스코에 익숙하신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친숙한 CLI 그 다음에 네오나 웹 UI 부분 그 다음에 What Just Happened과 같은 부분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드랍이나 이런 카운터 정보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엔드투엔드로 이미 밸리데이션, 검증된 솔루션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저희 쪽 관련되는 어떤 솔루션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 드리고요.